빚더미라던 남편의 숨겨진 통장에 관한 사연입니다. 매일 밤마다 공구 가방을 들고 야근을 나가던 남편에게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녁 8시 37분, 동네 방송 끝나면 남편은 늘 같은 말로 신발끈을 조였다. 야근 좀 다녀올게. 이달만 지나면 숨 좀 트일 거야. 선영은 부엌 등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빛이 드문드문 깜빡이는 형광등을 한참 바라보았다. 바라만 봐도 교체해야 하는 등인데 빚이라는 단어가 집안 공기처럼 떠다니는 탓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지 오래였다. 남편의 작업복에서는 쇠 냄새와 먼지 냄새가 번갈아 났다. 손등은 굳은 살로 두꺼웠고 손톱 밑은 늘 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빚더미에 앉았다면서도 밤마다 공구 가방은 더 무거워지네. 말끝을 삼키며 선영은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쌀독 뚜껑을 열었다. 이미 바닥이 보이는 쌀독. 손을 깊숙이 넣어 쌀을 긁어 모으다가 손끝에 종이의 모서리가 스쳤다. 얇고 마른 종이. 꺼내보니 낡은 갈색 봉투였다. 고리진 봉투, 굽어진 모서리, 국일상회라고 찍힌 오래된 도장 자국. 봉투 속에는 사진 한 장과 통장 한 권, 손때 묻은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속옷 차림에 갓난아기를 안고 웃는 젊은 남편과 젊은 선영. 그 아래엔 흐릿하게 1997, 이 집의 주인이라는 연필 글씨가 보였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선영의 심장은 툭 하고 비었다. 통장을 펼치자 뭉개진 잉크 사이로 최근 거래가 어지럽게 박혀 있었다. 521 입금 30만, 522 입금 25만, 613 출금 20만, 요양원 617 출금 12만, 장례 부조. 새벽 시간만 골라 찍힌 입금, 그리고 곧바로 빠져나가는 출금.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횟수는 많았다. 야근이라더니 이게 뭐야? 선영은 통장을 접어 봉투에 다시 넣고 눌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창밖으로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다. 다음 날 오전 10시 12분. 슈퍼마켓 앞. 큰 집도 아니고 애도 다 컸는데 아직도 빚이래. 보증 한 번 잘못 써서. 이웃 아줌마들의 낮은 말이 간판 그림자처럼 바닥에 드리워졌다. 선영은 반사적으로 아, 네 하고 웃었다. 웃음이 입술에서 깨졌다. 소문은 발목처럼 조였다. 그날 오후 은행 창구 앞 번호표를 뽑았다. 대기석의 등받이에는 가볍게 벗겨진 비닐이 손에 달라붙었다. 띵동 선영의 차례가 왔다. 거래 내역 통째로 출력해 주세요. 창구 직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역을 뽑아주었다. 인쇄기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종이를 토해냈다. 458 입금, 512 입금, 529 입금. 입금 메모칸엔 하차, 철거, 야간 경비 수당 같은 단어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다. 그리고 출금 메모에는 요양원, 병원비, 장례 부조, 학용품이 적혀 있었다. 남편분, 야간 단기 알바 많이 하시나 봐요. 창구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다. 선영은 대답 대신 종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눈을 좁히고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맨 끝줄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빈칸이 더 큰 소리로 웅웅 울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끝 쪽방촌 창문에 드문드문 붙은 영수증들, 치료비 미납, 전기요금 고지서, 가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편지 하나가 바람에 들썩였다. 선영의 눈은 그 편지에 감사합니다에 시선이 멈췄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후 8시 37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남편의 출입 시간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공구 가방은 점점 달아가기 시작했다. 손잡이 천에서는 솜이 조금씩 튀어나왔다. 일곱째 날 밤 선영은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는 리듬을 세다가 결국 옷을 껴입고 남편을 뒤따라 나갔다. 거리는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신호등 아래선 배달 오토바이들의 불빛이 선영을 비췄다. 남편은 도심 끝 화물 창고로 들어갔다. 낯선 관리자가 명부를 들여다봤다. 성씨? 김리입니다. 상하차 3시간, 휴게 10분, 안전하고. 말 안 해도 알지? 그의 등을 보며 선영은 쥔 손을 펴고 또 폈다. 그럼 빚은? 매일 들어왔다 나가는 이 돈은? 선영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 도대체 빚이 많은 양반이 매일 야근해서 번 돈을 어디다 쓰는 거지?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한 거야? 선영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다. 다음 날 창고 옆에서 만난 경비 아저씨는 말했다. 저분 잔업 끝나면 또 나가. 철거 현장 들렀다가 새벽엔 경로당 보일러 고치고. 경로당이요? 밤샐 때도 많아. 묵묵해. 명단엔 늘 김선이라고만 써. 이름도 안 밝히고. 세상에 이름마저 숨기고 일하는 밤이라니. 선영은 석유 냄새가 묻은 공기를 천천히 빨아들였다. 이게 다 빚 때문일까? 아니, 빚만은 아닐 거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는 선영이었다. 열째 날 아침 문틈으로 낡은 우편 봉투 하나가 들어왔다. 국일상회라는 붉은 도장. 쌀독에서 나온 봉투와 같은 도장.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통장 사본과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장부 표지엔 볼펜으로 공구 수리 기부라고 쓰여 있었다. 장부를 펼치면 금액 옆에 작은 메모들이 있었다. 이웃 백이동 할머니 전기요금 3개월분. 중학교 옆 책가방 2개, 신발 3켤레. 요양원 겨울 내복 20벌.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가 더 눌려 있었다. 때로는 미수라고 적혀 지워진 흔적도 있었다. 헷갈릴 만큼 촘촘한 글 사이에 딱 한 줄 선영의 이름이 김선영으로 깔끔하게 적힌 곳이 있었다. 거기엔 아무 숫자도 메모도 없었다. 단지 작은 별표 하나가 찍혀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다. 묻고 싶었다. 그러나 선영은 밥상을 먼저 차렸다. 멸치볶음과 달걀찜, 김치. 밥숟가락 끝에 묻은 계란이 부서지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여기 손등에 상처. 어디서 난 거야? 아, 나사 풀다가 긁혔어. 괜찮아. 밤마다 야근 나가면 빚은 조금이라도 줄어. 남편은 젓가락을 놓고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응, 줄어. 다 줄여갈 거야. 다 줄여간다는 말은 몇 년째 항상 하는 말이었다. 말은 늘 같았지만 손등의 상처는 늘어나고 있었다. 열려 이틀째 오전 9시 5분. 문자 한 통이 띄었다. 은행 알림 전액 출금 예약 1,500 요청자 본인. 전액? 선영은 휴대폰을 꼭 쥐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 유리병 너머에서 창구 직원이 고개를 기울였다. 이 계좌 본인 인증되시면 예약 내역 확인해 드릴게요. 지문 확인, 비밀번호 입력. 그러자 모니터에 하나의 거래가 흰 불빛처럼 떠올랐다. 1,500 전액 이체 수취인 김선영 메모집의 주인. 이게 뭐죠?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까지만 확인됩니다. 예약이라 변경도 가능합니다만. 선영은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았다. 글씨가 비스듬히 흔들렸다. 집의 주인. 쌀독에서 보았던 문장. 은행을 나와 선영은 무릎이 살짝 풀려 인도 블록에 앉았다.
주차돼 있던 이삿짐 트럭의 옆면에 새 출발이라는 문구가 푸르게 반짝였다. 새 출발이라니. 누구의 어디를 향한 새 출발일까? 오후 1시 42분. 흐린 날의 빛이 낮게 깔렸다. 남편은 평소처럼 다녀올게라고 한 뒤 현관을 나섰다. 선영은 그를 뒤따랐다. 행여나 미행하는 게 들킬까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남편은 학교 앞 작은 철물점에 들렀다. 못 한 봉지, 절연 테이프 2롤, 오래된 보온병에 물을 꽉 채우고 구멍난 장갑을 새로 샀다. 이후 남편은 시장 통로의 가로등 후기점으로 향했다. 한 노인이 난로 곁에서 창백한 손을 쓸었다. 형님, 라디에이터 고장나서 저녁까지 버티게 해드릴게요. 부품은 중고로라도. 남편의 말은 짧았다. 그리고 정확했다. 그 다음은 철거 현장. 허물어진 벽 뒤에서 튀어나온 못이 그의 바짓단을 끊어냈다. 팔을 위로 뻗자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났다. 옆에서 어깨를 주물러주던 젊은 인부가 말했다. 아저씨, 이렇게 벌어서 뭐 하세요? 빚 갚으신다면서 또 도우러 다니고. 같이 갚는 거지. 내 목만 갚는 빚은 없어. 내 목만 갚는 빚은 없어. 그 문장이 선영의 가슴 속에서 여러 메아리 쳤다. 빚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덜 차갑게 들렸다. 오후 3시. 은행. 선영이 창구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왔네. 당신이 예약한 거래. 내가 봤어.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부동산 잔금 지급 확인서, 등기 이전 동의서, 그리고 이체 내역서. 전액 이체 수취인 김선영 메모집의 주인. 당신 이름으로 등기하는 날이야. 남편이 말했다. 대출도 보증도 없이 밤마다 벌어 모은 돈으로. 그럼 그동안의 빚은? 아버지 보증은 오래전에 다 갚았고 남은 건 남의 집 살리느라 진 빚 같은 마음이었나 봐. 그의 눈가에 묵은 피곤이 고여 있었다. 흰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꺼지지 않는 눈빛.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더 미안해할까 봐.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나서 말하고 싶었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의 손이 잠깐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숨이 빠져나가는 떨림이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유리창 너머 바람에 흔들리던 가로수가 멈춘 듯 보였다. 은행을 나서는데 경로당 노인 둘이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사모님 고맙다는 인사 전해요. 보일러 고쳐준 것도 겨울 내복 챙겨준 것도. 아, 그건 선영이 말을 흐리자 노인들은 손사래를 쳤다. 우린 다 알아. 이름은 안 남겼지만 손이 남겼어. 땀 냄새와 함께. 그 말이 이상하게 정확했다. 이름은 지워도 손은 남는다. 그 손이 만진 물건, 고친 나사, 덮어준 담요, 메모의 필압.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엔 큰 종이봉투가 하나 더 놓였다. 국일상회. 봉투 안에는 촘촘히 접힌 영수증 묶음과 편지들이 있었다. 지난번 치료비, 낙인 찍힐까봐 영수증 못 드렸습니다. 익명으로라도 꼭 받으세요. 보일러 교체비, 설치비까지. 결국 우리 집 겨울은 당신이 데워주셨네요. 학용품 감사합니다. 아이가 다음엔 내가 누군가의 집의 주인이 되어줄게요라고 쓰더군요. 선영은 한 장 한 장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읽었다. 봉투 밑바닥에서 작은 메모 하나가 떨어졌다. 쌀동 밑 사진 뒤 집의 주인. 이미 알고 있는 위치를 가르쳐주는 메모.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발견되도록 숨긴 것이었다. 일주일 뒤 부동산 사무실.
사무장의 볼펜이 바쁘게 서류 위를 미끄러졌다. 김선영님, 최종 잔금 입금 확인했고요. 오늘 오후 등기소에서 처리되면 내일 등기 완료 통지서 받아보실 거예요. 남편은 한쪽에서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내려놓았다. 낡은 집에 낡은 열쇠. 옆에는 새 집에 새 열쇠가 놓였다. 이거 첫 월급 받던 날 우리가 찍은 사진이야. 남편이 사진을 내밀었다. 쌀독 봉투에 들어있던 바로 그 사진. 뒷면에는 연필 글씨가 써 있었다. 집의 주인 선영. 나는 집을 지키는 사람. 왜 나였어? 집은 곧 당신이니까. 당신은? 나는 집을 지키는 문지기. 밤새 공구 가방을 든. 그는 멋쩍게 웃었다. 선영은 그 웃음을 처음 만났던 20살 그의 여름의 웃음과 포개 보았다. 집에 돌아오니 형광등이 또 깜빡였다. 선영은 의자에 올라 전등갓을 돌렸다. 전구를 갈아 끼우려는데 남편이 밑에서 손을 올려 받쳤다. 이건 내가 할게. 아니, 오늘은 내가. 집의 주인이니까. 둘은 한 박자 늦게 웃었다. 웃음 사이로 오래된 삶의 그늘들이 조용히 접혔다. 봄이 오고 여름이 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올 때마다 선영은 통장의 마지막 줄을 가끔 꺼내 보았다. 그 줄은 변하지 않았다. 전액 이체 수취인 김선영 메모집의 주인. 그 뒤로도 남편은 야근을 했다. 다만 야근의 모양이 달라졌다. 이제 그는 시간제 경비 대신 동네 학교 나무의자를 고치고 경로당에서 바둑판 다리를 깎고 옥상 빗물바지를 잠갔다. 장부의 제목도 바뀌었다. 공구수리 기부에서 집수리 이웃으로. 첫눈이 온 날 두 사람은 새 집 현관 앞에 작은 현판을 달았다. 집의 주인 선영, 집을 지키는 사람 기현. 지나가던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는 왜 주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웃었다. 주인은 하나면 돼. 대신 지키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지킬래요. 쓰레기 안 버리고요. 참 든든한 문지기네. 밤, 선영은 사진 상자를 열었다. 젊은 날의 사진들 사이에 최근 사진이 한 장 끼어 있었다.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문지방 나사를 조이는 사진. 그 뒤로 낮은 조명이 둥글게 번지며 걷어붙인 소매 아래 굳은 살이 보였다. 그녀는 새 통장을 꺼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주택 청약, 그리고 이웃 나눔이라는 별도 계좌.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출금 메모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부엌 전구 4개 교체 경로당, 책가방 3개 초등학교, 장갑 10켤레 철거 현장. 남편은 그 메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지키자. 쌀독엔 여전히 쌀이 모이고 줄어들었다. 바닥이 보일 때마다 두 사람은 함께 쌀을 부었다. 손끝과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오래전 봉투의 모서리가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 가끔, 정말로 가끔 선영은 그날 은행 창구의 모니터를 떠올렸다. 마지막 줄. 이름이 찍히는 곳.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함께 버틴 시간의 주인이 쓰이는 자리. 지금은 종이 통장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가끔씩 그때가 기억이 난다.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에 통장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통장의 메모란은 언제든 꺼내어 볼 수 있는 추억이 있으니깐.